강아지 사료에 국물, 고기 한 조각, 간식 조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반복되면 강아지 몸은 맛이 아니라 부담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섞어주는 사료 조합들이 왜 강아지 몸에 위험해질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인지 알려드릴게요. 식탁을 정리하다 보면 닭 삶은 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한두 숟갈 부어주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반찬 간을 맞추면서 쓰던 고기 국물도 기름만 걷어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작은 습관이 사료의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눈에는 사료가 괜히 퍽퍽해 보이지만 강아지는 원래 사료를 불편함 없이 잘 먹도록 설계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아이가 먼저 사료를 어딘가 부족한 음식처럼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을 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먹는 국물에는 나트륨, 기름, 조미료가 숨어 있고 끓이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인, 퓨린 같은 성분이 더 농축됩니다. 이런 국물은 아주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신장과 간, 췌장에 조용히 부담을 쌓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여도 이 습관이 계속되면 강아지는 사료는 뭔가가 섞여야 먹는 음식으로 기억하게 되고 결국 사료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심코 부은 국물 한 숟갈이 아이의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놓는 겁니다. 사료가 퍽퍽해 보여 걱정된다면 기름기 없는 따뜻한 물을 한두 스푼 넣어 살짝 촉촉하게 불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정성껏 만든 국물이라도 강아지 사료의 설계 안에 들어있지 않은 불청객일 수 있습니다. 잘 먹이려는 마음으로 섞어준 국물이 오히려 아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료 위에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올려준 적 있으신가요? 그 한 입이 강아지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의 음식 경험으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음식은 향도 더 진하고 식감도 훨씬 다양합니다. 사료와 비교하면 자극의 강도가 완전히 다른 쪽이에요. 이 조합이 반복되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사료보다 사람 음식의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사료가 갑자기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음식은 강아지를 기준으로 설계된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 에너지 밀도,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구성까지 사료와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이 둘이 한 그릇에 섞이는 순간 사료를 기준으로 맞춰진 영양 설계는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몸속 장기들은 그 차이를 매번 조정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간과 신장, 췌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사람 음식에는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양념이나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기 어려워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이라도 반복되면 부담으로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음식은 사료를 보강하는 재료가 아니라 완전히 분리해서 간식처럼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재료가 단순하고 간이 전혀 되지 않은 음식이라면 소량으로 따로 주는 건 괜찮지만 사료 위에 얹어 식사와 섞는 방식은 피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지켜주되 식사의 기준은 흐트러지지 않게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강아지 몸의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이의 밥그릇에 들어가는 선택은 사랑이기도 하고 건강을 설계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사료를 잘 안 먹는 날 좋아하는 간식을 사료 위에 살짝 뿌려주면 정말 잘 먹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행동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료는 밀어내고 간식만 골라 먹거나 사료만 주면 아예 돌아서 버리는 아이도 생깁니다. 간식은 지방 함량도 높고 향도 진해서 사료보다 훨씬 빠르게 뇌를 자극해요. 그래서 강아지는 이 자극을 기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필수 영양소부터 먼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간식은 대부분 고지방, 고단백이라 췌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이 부담이 쌓이면 구토, 무기력,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번 형성된 기다리면 간식이 나온다는 패턴은 사료 거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간식으로 보강하는 식사가 아니라 단독으로 완성된 주식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간식은 사료 위에 얹을 때가 아니라 식사와 분리해서 줄 때 몸도 더 편하고 식습관도 더 건강해집니다.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 몸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식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이 주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생식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사료와 함께 주면 총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이 기준보다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생고기의 단백질은 분해 속도가 빨라서 췌장에 더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일수록 지속적인 췌장염증이나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식 속 동물성 인이나 질소 화합물은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은 해독을, 신장은 여과를 더 많이 반복하면서 간과 신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조리되지 않은 생식은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같은 식중독균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사람 손에서 오염된 채소, 냉장 상태가 일정치 않았던 고기, 이런 사소한 변수 하나가 강아지에겐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엔 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량씩만 섞어서 급여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소화기계에 과부하가 오거나 장기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생식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사료와 생식을 함께 급여하는 방식이 몸에 맞지 않을 때 더 빠르게 탈이 날 수 있고 그 위험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생식을 선택한다면 하루 식단 전체를 생식으로 전환해주되 수의사와 영양 균형을 철저히 상담하고 전용 설계된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건강하게 보이는 변화는 때로는 몸속에 무리를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식단에 어떤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두 개 다 좋은 사료인데 같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호성이 떨어질까봐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하루는 연어, 하루는 닭 이렇게 돌려가며 주는 경우도 많고 잘 먹기만 하면 문제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사료는 각각 단독급여 기준으로 칼로리,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까지 영양 밸런스를 아주 정밀하게 설계해 만든 제품입니다. 이걸 섞는 순간 그 설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특히 무기질 비율, 칼슘과 인의 균형, 지방과 단백질 구성의 차이는 작아 보여도 강아지의 신장, 췌장, 간 기능에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두 사료 모두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오일이나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 성분들이 몇 끼니마다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간과 신장은 꾸준히 부담을 받게 됩니다. 또 닭고기 기반 사료와 생선 기반 사료는 소화 속도와 장내 발효 방식이 달라서 함께 섞어 먹이면 장 안에서 소화 타이밍이 어긋나 가스, 복부팽만, 설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료를 섞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번갈아주는 방식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장내 미생물 군집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예민한 아이, 설사나 변냄새 변화가 잦은 아이라면 사료의 다양함보다 안전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료는 한 가지만으로도 균형이 완성된 식사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섞는 선택이 오히려 강아지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중요한 건 무엇을 먹이느냐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같은 식사를 유지해주느냐입니다. 밥을 잘 안 먹어서 한두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사료 위에 따끈한 고기 화식을 얹어준 날 너무 잘 먹는 모습에 괜히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료만 줄 땐 코끝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식은 강아지에게 보상처럼 느껴지는 음식이에요. 따뜻하고 냄새가 진하고 질감도 부드럽죠. 사료보다 맛의 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사료가 더 밋밋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조합이 자주 반복되면 아이의 입맛은 점점 자극적인 쪽으로 기울게 되고 결국 화식은 더 찾게 되고 사료는 점점 덜 먹게 됩니다. 문제는 보호자가 직접 만들거나 제품마다 레시피가 제각각이다 보니 사료와 함께 섞였을 때 영양소가 과해지거나 반대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백질, 지방, 인 같은 주요 성분이 하루 기준치를 넘어서면 간이나 신장, 췌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부담을 받게 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과잉되면 소화장애나 장내 세균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료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이미 계산에 맞춰놓은 식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전체 설계가 흐트러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식을 꼭 주고 싶다면 사료와 섞기보다는 완전히 분리해서 급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침엔 사료, 저녁엔 화식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주면 입맛도 덜 흔들리고 위장 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아이에게 더 잘 먹이고 싶을 때 섞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아이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루틴이기도 하니까요. 습식 사료는 향이 강하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도 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입도 안 먹던 사료가 촉촉한 습식과 섞이면서 잘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기 쉽죠. 습식 사료는 수분 함량이 높고 기름기와 단백질 비율도 마른 사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걸 마른 사료와 함께 먹게 되면 소화 시간과 방식이 달라지면서 위장 안에서 음식이 고르게 처리되지 못하고 더부룩함이나 헛구역질,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섞어서 급여하고 하루 종일 사료를 덜어먹는 패턴이 반복되면 습식 성분이 상온에서 노출되면서 변질되거나 기름이 산화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변냄새가 유독 심해지거나 복부팽만, 가스가 잦아지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료와 습식 사료는 각각 전혀 다른 기준으로 영양 비율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급여할 경우 칼로리, 나트륨, 단백질 섭취량이 기준치를 넘기기 쉬워지고 영양 기준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신장이나 간 수치가 높은 아이, 누령견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단백질, 나트륨의 누적 부담이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습식 사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수분 보충이나 기호성 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식단입니다. 다만 간식처럼 한 숟갈씩 사료 위에 반복적으로 섞는 방식은 아이 몸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식이 꼭 필요하다면 전용 수분 보충식이나 저지방 저단백 습식 제품을 전체 급여량의 일부로 계산해 따로 급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강아지가 밥을 남길 때 필요한 건 더 강한 향이 아니라 왜 입맛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주는 일입니다. 입이 즐거운 조합보다
몸이 편안한 조합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료 위에 오메가3를 톡 떨어뜨리고 그 위에 유산균 가루나 칼슘제를 솔솔 뿌려준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엔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습관처럼 보이고 아이도 그 위에 섞인 성분부터 먼저 골라 먹곤 하죠. 그런데 사료는 이미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하루 필요량에 맞춰 균형 있게 설계된 식단입니다. 여기에 영양제나 오일을 함께 얹어주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같은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중복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오메가3 오일은 피부와 관절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료에도 이미 일정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오일을 계속 더하게 되면 지방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췌장에 부담이 가고 반복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같은 급성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타민 A와 D처럼 몸에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안에 이미 포함된 상태에서 영양제로 다시 보충하면 간에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요. 칼슘이나 미네랄 역시 절대량보다 비율이 중요한 성분이라 추가 섭취로 균형이 어긋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료를 먹이고 조금 뒤 간식처럼 따로 주거나 식사에 섞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만 급여하는 방식이라면 사료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영양제가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사료는 완성된 식단이고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서 생기는 과잉과 불균형은 아이의 장기와 소화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사료에 무언가를 섞는 행동은 대부분 더 잘 먹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곡물, 간식, 화식, 생식, 영양제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사료 위에 더해지는 순간 아이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줄이거나 나누거나 멈추는 것만으로도 강아지 몸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고 싶을 때는 섞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반려견에게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반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